한국어에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작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표현은 단순히 문법적 구조를 넘어서 특정 상황에서 문장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또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기본 개념만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 방법과 뉘앙스를 통해 학습자가 한국어 문장을 더욱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한국어 문법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두 표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면 문장의 의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동 표현은 의도성을, 피동 표현은 수동성과 외부 요인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러한 차이는 문맥에서 의사소통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두 표현은 단순한 문법적 차이를 넘어서 뉘앙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문장을 더욱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사동 표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주어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유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사나 형용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다는 보이다로, 먹다는 먹이다로 변형되어 각각 보게 하다, 먹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동의 의미를 원래부터 포함하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앉다는 앉히다로 바뀌며 앉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게 하다를 붙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다는 공부하게 하다로 변형되어 다른 사람이 공부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사동 표현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으로 나뉩니다. 직접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약을 먹였다는 어머니가 직접 약을 먹이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반면 간접 사동은 주어가 간접적으로 동작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의사에게 아이를 진찰하게 했다는 어머니가 의사에게 부탁하여 간접적으로 동작을 유발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사동 표현은 동작의 강제성이나 의도성을 강조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에게 문을 열게 했다는 내가 그에게 문을 열도록 강제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반면 나는 그에게 문을 열라고 부탁했다는 강제성이 덜하고 요청의 뉘앙스를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동 표현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상황을 강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어떤 행동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즉,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수행하지 않고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에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다는 보이다로, 열다는 열리다로 변형되며 각각 보여지다, 열리게 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피동의 의미를 원래부터 포함하고 있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다는 쓰이다로 바뀌어 쓰여지다의 뜻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어지다를 붙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닫다는 닫아지다로 변형되어 어떤 요인에 의해 닫히게 된 상황을 나타냅니다.
피동 표현의 예를 들어보면 창문이 바람에 열렸다는 문장은 창문이 바람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는 책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읽혀졌다는 뜻을 나타내며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공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상황을 설명합니다. 한국어의 피동 표현은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이 많이 읽혔다는 문장에서 누가 책을 읽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문맥을 통해 해석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같은 동사를 활용해도 문장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표현의 차이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능동 표현으로 문을 열었다라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는 주어가 직접 문을 여는 행동을 수행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같은 동사를 사동 표현으로 바꾼 문을 열게 했다는 문장은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도록 시켰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한편 피동 표현인 문이 열렸다는 문장이 주는 의미는 다릅니다. 이는 문이 외부 요인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열리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어가 동작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장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동과 피동 표현에서는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올바른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사를 활용하여 사동 문장과 피동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문맥에 따라 표현의 뉘앙스를 조정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은 사동과 피동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한국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법의 이해를 넘어 의미 전달의 명확성, 의사소통의 효과성,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표현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한국어의 문법적 논리와 섬세함을 이해하며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